오늘은 원래 엔지니어 직군의 뉴질랜드 취업에 대한 경험과 팁을 공유하려고 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이민 사이트에서 뉴질랜드 무작정 1000만원 들고 이민 성공이라는 글 때문에 갑론을박이 벌어졌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한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도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다. 먼저 이 영상은 누구를 비판 또는 비방하려는 의도는 1도 없다. 순전히 내가 보고 겪었던 경험들을 팩트에 의해 가감없이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그럼 팩트 때리러 고고싱! 1000만원 들고 뉴질랜드 이민 성공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나는 이 문장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 않는다 말하기 힘들 것 같다. 이민 오는 가족 인원수 또는 자녀 유무에 따라서 확률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성공 확률을 나누어서 이야기해보자. 우선 혼자 오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이 경우 나는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한다. 즉 승부수를 띄워볼 만하다는 이야기다. 돈 1000만원을 투자해서 영주권까지 획득한다면 대박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따른다. 첫 번째는 기간 내 취직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언어에서 직장생활하는데 불편함 정도는 없는 레벨이어야 한다. 고용주로부터 취업비자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술군에 속하는 업무는 주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1, 2번이 부족한 경우 뉴질랜드 현지에서 나를 캐리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으면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전제 조건 이외에 특정 사이트나 컨설팅에서 무용담처럼 올라오는 사례들은 그냥 무시하면 된다. 그런 건 돌발 상황이라 부르지 확률적인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어디에서 카드라로 1000명 중 1명이 그렇더라 이런 건 0.1%다. 0.1%가 내한테 해당될 거란 기대와 생각을 가진다면 아주 순진하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거다. 현지에 도착하면 계획이 없던 예상치 못한 일도 다반사인데 그런 헛된 기대와 믿음은 그냥 버리라고 충고하고 싶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영주권을 뿌리던 시절에 이민 온 사람들 이야기도 대부분 패스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매년 또는 분기별로도 이민 정책은 바뀌고 있고 조건 자체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요즘은 한국에서 일자리 구한 후 현지로 넘어오는 사례도 적어지고 있는 추세다. 현지 회사도 대면 면접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현지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면 1000만원 들고 혼자 3개월 관광비자로 현지에 와서 일자리를 구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렌트는 플랫을 이용하면 된다. 보통 주급으로 정산한다. 첫 주 숙박비와 4주치 보증금을 선 지불해야 한다. 플랫의 상태나 위치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오클랜드 기준으로 본다. 가장 일자리가 풍부하며 교통이 편리하다. 5주치 숙박비는 50, 100만이 적당할 것 같다. 세 달이면 넉넉하게 150, 300만 정도 잡아보자. 그리고 면접을 위해서 이동을 하려면 차가 필요하다. 회사의 위치가 대중교통으로 근접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 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한국인 중고 매매 상사를 이용하면 시세보다 10% 정도 더 비싸다. 트레이드 및 페이스땡땡 그리고 코리아 포스트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또 길에 주차된 차에 포세일이라고 태그가 붙여진 직거래 방식도 있다. 이런 직거래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뉴질랜드가 처음이라면 그냥 거주하고 있는 플랫에서 가장 가까운 중고매매 상사를 이용하길 추천한다. 발품 팔아봐야 시간만 흘러간다. 주어진 시간이 3개월이다. 그 안에 쇼부를 봐야 한다. 차는 오래되더라도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 취업에 실패하면 3개월 뒤 팔아야 한다. 비싼 차는 필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가격은 초저 예산으로 200, 300만원 정도는 가능은 하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생활비는 150, 30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그럼 1000만원 안에서 다 해결 가능하다. 문제는 일자리 구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속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종류는 다양할 것이다. 큰 규모의 회사에 취직할수록 좀 더 안정적인 취업비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나 영세법인은 취업비자 지원에 있어서 불안정할 수 있다. 고용주는 외국인을 채용함에 있어 정부에 고용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고용주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비자 지원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큰 규모의 회사를 추천한다. 뉴질랜드에서 200인 이상 종업원을 보유하면 대기업에 가깝다. 한국과는 개념이 다르다.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내 기술의 필요성이 약하거나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취업비자가 살아있을 때 바로 이직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그 전에 해고되거나 회사를 나오게 되면 귀국해야 할지도 모른다. 결론이다. 혼자서 유학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온다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언어가 받쳐준다면 조력자가 없더라도 확률이 아주 높다. 자, 다음은 부부의 경우이다. 이 경우는 첫 번째보다 더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단 해외 취업이나 이민에 대한 서로의 자세나 태도가 긍정적일 때이다. 서로의 목표가 명확하고 같아야 한다. 서로 안 맞으면 혼자보다 못할 수 있다. 리스크가 있다면 플랫 비용이나 생활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혼자일 때보다 플랫 비용은 조금 더 쓴다고 감안해 250, 300만이면 적당할 것 같다. 생활비도 아껴서 300만원으로 가능하다. 차량 구입비 포함하면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나올 것이다. 서두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은 취업 가능성이 두 사람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이다. 전제 조건 1, 2번은 혼자일 때와 같다고 가정했다. 다음은 부부와 아이가 있는 경우이다. 지금부터 뼈 때리는 팩트를 날려보겠다. 1000만원 들고 3개월 관광비자로 뉴질랜드 입국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모험을 날리는 것이다. 대개 이런 경우는 남편이 먼저 현지 가서 취업하고 가족들을 데려오는 게 일반적이다. 우선 취약 하둥이든 미취약 아동이든 케어해줄 보호자가 필요하다. 관광비자로는 현지에서 학교를 갈 수 없을 뿐더러 부부 중 한 명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 그럼 남편이든 아내든 한 명이 3개월 안에 위에서 언급한 조건으로 취업을 해야 한다. 이것만 보면 혼자 왔을 때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전제는 비용은 1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우선 방 1개 플랫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3인 이상의 가족에게 방 1개 플랫을 내어줄 집주인은 없다. 그럼 렌트 비용이 혼자나 부부일 때보다 1.5배나 2배 늘어나게 된다. 차량 구입비는 200, 300만원으로 같다고 계산하고 렌트비는 단순 2배로 계산하면 300, 500만까지도 나온다. 생활비밖에 줄일 게 없다. 3개월 생활비로 200, 300만원인데 뉴질랜드에서 그냥 생계만 이어가는 수준이지 삶의 질은 거의 바닥이다. 애들한테 쓸 수 있는 예산도 없다. 이런 상황을 사전 시뮬레이션 하지 않고 왔다는 그 자체가 무계획인 것이다. 힘들게 버티는 와중에 3개월 안에 취업에 실패하면 가족 모두 귀국해야 한다. 3개월 동안 아이들과 인생 바닥 체험하고 1000만원 잘 쓰고 돌아온 케이스다. 자, 그럼 해외 사이트에서 이야기하는 1000만원 들고 이민 성공했다는 경우에 대해서 팩트를 날릴 시간이다. 특별한 기술도 없다. 영어도 IELTS 6.5 레벨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 무작정 애들 데리고 그것도 일자리가 가장 많은 오클랜드도 아니고 시골에서 정착했다. 비자도 3개월짜리 관광비자. 슬슬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나는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적어도 이민을 고려하고 그 이후의 삶을 보다 계획적으로 영유하려면 전제조건 1, 2번은 충족해야 한다고. 1, 2번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돈이라도 많아야 한다. 그것도 아니면 세 번째의 경우다. 결론 내리면 해외 사이트에서 이야기하는 1000만원 들고 무작정 이민은 조력자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영주권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확률적으로 재료에 가깝다. 우선 기술 없다면 시급 자체가 영주권 신청 조건에 들지 못한다. 그냥 파트타임 수준인 최저 시급이라고 보면 된다. 몇 년 지나도 시급 인상분 자체가 제한적이다. 이게 현실이고 팩트다. 하지만 조력자가 있다면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시급도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000만원으로 해결할 부분은 최저 비용으로 숙식만 남은 것이다. 공개적으로 오픈하긴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로 샤바샤바 그런 게 있다. 이제 이런 논쟁거리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팩트를 날리는가?
이민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그렇다. 이민은 그 과정에서 준비할 것도 많고 또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한국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패하고 귀국할 때는 타격 또한 적지 않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대전제 1번과 2번, 즉 기술과 영어는 필수지 선택이 아니다.